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실천하는 러닝과 이 맨발 걷기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해서 피부 건강에도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자, 하지만 최근에 유행하는 이 러닝과 맨발 걷기, 이 두 가지 운동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부에 큰 손상을 주고 이 미용적인 영역을 넘어서서 이 건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몇 가지 좀 위험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러닝인데요. 자, 러닝, 즉 달리기는 전신 건강에 좋은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지만 대부분 야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부에는 치명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먼저 자외선 노출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야외에서 장시간 러닝을 하면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주범이며 색소 침착이나 주름, 탄력 저하를 유발하는 건 물론이고 심할 경우에는 피부 암 발생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우리 특히 마라톤이나 하프 마라톤 요즘에 또 인기가 많죠. 이러한 장시간 러닝을 하다 보면 아무리 선크림을 꼼꼼하게 발라도 땀으로 쉽게 지워지기 때문에 러닝 시에는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게 떨어져서 피부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햇볕 아래에서 장시간 운동하는 것은 피부 건강에는 확실하게 마이너스 요소이며 이 자외선은 피부 건강뿐 아니라 이 건강에도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마찰과 염증 반응입니다. 러닝 하시는 분들 보면 상의 탈의를 하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피부가 좀 예민하고 약한 분들 혹은 장거리 러닝을 하시는 분들은 러닝 하시다가 유두 부분에 출혈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자, 유두 부분에 우리가 밴드나 니플 패치를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사실 습진 등 여러 가지 피부 질환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두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몸에도 우리가 뛰면서 땀이 이렇게 흐를 때 막 손이나 수건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땀을 닦아내죠. 피부가 땀이라는 소금물에 이렇게 불어있는 채로 마찰이 되면서 피부가 상할 수가 있습니다. 땀을 닦는 행동은 손에 있는 세균을 피부에 옮기거나 이 물리적 마찰로 인해 염증을 유발하게 해서 결국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땀띠가 생기기 쉬운 접히는 부위나 옷깃에 닿는 이 목 주변도 주의가 필요하죠. 세 번째는 급격한 온도 변화라는 이 환경적 요인이 가져오게 되는 홍조와 건조함입니다. 자, 계절에 따른 급격한 온도 변화도 피부에 좋지 않습니다. 시원하거나 아니면 따뜻한 환경이 이렇게 갑자기 반대 상황에 계속 노출되는 경우에는 홍조나 간지러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환경적인 요인만 보자면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과 높은 습도로 인해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고 혈관이 확장되게 돼서 홍조가 쉽게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겨울철에는 찬바람과 낮은 습도에 노출이 되면서 피부가 급격한 기온 변화를 겪고 이 과정에서 피부에 있는 수분을 빼앗겨서 건조함과 민감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안면 홍조를 겪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야외 러닝이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물론 이러한 문제점을 좀 조심하면서 러닝을 한다면 당연히 피부 건강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이 러닝 전후로 자외선 차단에 항상 신경을 써주고 땀은 깨끗한 수건으로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눌러서 닦아주시고요. 운동 후에는 반드시 미온수로 세안 및 샤워를 하고 충분한 보습제를 발라서 피부 온도를 좀 낮춰주면서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최근 건강 트렌드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바로 맨발 걷기입니다. 우리 혈액순환 및 산책 효과로 인해서 건강해진다는 이 이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피부과 전문의의 관점에서 맨발 걷기는 발 피부 건강에 치명적인 감염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어 사실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발바닥에 있는 보호막과 피부 장벽의 훼손이 문제이거든요. 우리 발바닥은 외부 충격으로부터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이 투명층이라는 것도 한층 더 가지고 있거든요. 신발 없이 맨발로 걷는 것을 반복하면 이 발바닥의 보호막이나 장벽이 심하게 훼손되거나 혹은 이 방어작용으로 인해서 특정 부위만 과도하게 두꺼워지는 각화증의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두꺼워지게 되는 이 각화증, 일종의 티눈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신발 없이 원시 생활을 하는 부족이면 이렇게 두꺼워진 각질층이 보호를 담당하겠지만 이 현대 사회에서는 신발을 신고 생활을 하죠. 또 위생 환경을 유지해야 하는 이러한 현대인에게 이러한 각질층이 두꺼워지는 현상, 또 피부 장벽의 파괴는 사실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피부 장벽이 무너지게 되면 발 피부는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해지거든요. 이 맨발 걷기의 가장 큰 위험은 바로 감염입니다. 우리 화초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숲이나 둘레길 같은 곳에서 흙을 퍼다가 화분을 심으면 이 바퀴벌레가 부화를 해서 집안을 뒤덮는 이 끔찍한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숲길이나 공원길이라고 해도 이곳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미생물과 이물질, 거기에 뭐 벌레 및 벌레의 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발바닥 피부가 훼손되거나 습기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맨발로 걸으면 다음과 같은 각종 질병과 균에 노출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러한 균이 뭐가 있느냐? 첫 번째는 곰팡이, 즉 진균 감염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좀이라고도 하죠. 무좀균은 따뜻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데 이 흙에도 서식을 합니다. 그래서 맨발로 걷고 발을 제대로 건조시키지 않으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생겨난 미세한 상처나 이 피부 장벽의 틈으로 이 무좀균이 침입을 해서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발 무좀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무좀은 한 번 생기면 치료가 좀 까다롭고 재발이 잦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둘째는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자, 공원 바닥이나 흙 속에는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바이러스는 흙에서 생존하기가 어렵지만 맨발 걷기 공간으로 조성된 곳 특성상 이 잦은 빈도로 많은 사람들이 다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직 생존해 있는 균이 이 흙들을 매개체로서 남아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바닥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있는 경우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딱딱하고 치료가 어려운 이 발바닥 사마귀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마귀는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치료를 미룰 경우에는 발의 다른 부위로 퍼지거나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세균 감염 및 염증입니다. 땅바닥에 미세한 흙먼지나 이 작은 돌멩이들에 의해서 발에 상처가 나면 포도상 구균 같은 세균이 침투를 해서 이 봉화지겸이나 모낭염과 같은 이 심각한 염증성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 있으시죠?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세균 감염이 급속도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심각한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의를 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기생충 감염입니다. 자, 흙 속에는 간혹 이 갈고리촌충이나 구충과 같은 기생충의 유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피부를 뚫고 들어와서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즉 피부 유충 이행증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문제는요, 이렇게 맨발 걷기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진 발 질환이 우리 한국의 주거 환경을 통해서 가족 전체로 퍼질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는 보통 서양처럼 신발을 신고 집안을 돌아다니는 문화가 아니라 이 바닥 난방 때문에 맨발 생활을 주로 해왔죠. 그러니까 맨발로 집안을 걸어 다니면 발에 묻어있던 이 무좀균이나 사마귀 바이러스가 거실 바닥, 욕실, 카펫, 심지어 침구까지 퍼지게 됩니다. 이러한 균이나 질병 등이 이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염이 될 수가 있으니 특히 이제 손주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어린 아기들은 바닥을 막 기어다니거나 이 맨손으로 바닥을 막 만진 후에 입으로 가져가거나 막 몸 여기저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의 이 무좀 및 피부 질환에 감염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맨발 걷기를 통해 HPV에 감염된 조부모의 발이 지나간 바닥을 만져서 이 10개월도 안 된 아이가 이 성병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이 HPV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이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온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이 맨발 걷기를 하셨다면 발을 깨끗이 씻고 철저히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최대한 이러한 것들을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압갈창을 신고 걷기만 하셔도 맨발 걷기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대부분 다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자, 맨발 걷기의 긍정적인 효과를 믿는 분들도 많지만 이 피부과적 감염 위험과 피부 장벽 손상의 위험, 그리고 가족 간의 전파 위험까지 고려할 때
이 피부과 전문의로서 맨발 걷기를 지양하고 대신에 쿠션감이 좋고 개인 위생 관리가 가능한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운동은 우리 몸과 피부의 필수적인 활동이지만 러닝과 맨발 걷기처럼 야외에서 진행하는 활동은 자외선, 마찰, 감염 등 이 피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실 때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 땀 관리, 보습, 그리고 발 위생 관리에 특히 신경을 써서 현명하게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피부심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